OT 때 인사드렸던 김병선입니다. 여러분들 강의 임하시는 자세를 보니까 열의가 대단하십니다. 아마도 어떤 기본적으로 말에 관한 관심은 우리나라 사람이면 보편적으로 굉장히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말과 승마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냐 하니까 85%가 긍정적이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나도 승마하고 싶다. 이런 답변을 얻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이 굉장히 말에 관한 관심이 많고, 또 이 제주도 관광 오시면 한 번씩 승마 체험하려고 다들 승마 체험비가 싸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이 참여를 하시고, 또 그 516도로 가기 전에 보면 제주마 방목지 있잖아요. 거기를 그냥 지나치는 관광객이 별로 없어요. 그냥 말 풀어놓은 모습 그거 보고 싶어서 꼭 차 세워놓고 사진 찍고, 이게 어떤 때는 차가 막 10대씩 이렇게 길가에 서 있더라고요. 사람이 많이 내리니까 또 그 푸드트럭 또 2대, 3대 이렇게 생겨요. 올해는 거기에서 19일날, 이번 4월 19일날 인목문화축제인가 아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 축산진흥원, 지금 제주 생명과학원으로 바뀌었는데요. 거기 주관으로 겨울철에는 거의 이제 야생 초지니까 말이 견디기 힘들어서 전부 축지는 축사에서 말을 관리하다가 이제 풀도 좀 나고 따뜻해지니까 말을 한꺼번에 풀어놓거든요. 그런데 그게 한 100여 마리를 동시에 풀어놓으니까 이제 장관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그걸 축제화해가지고 홍보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 행사를 좀 더 확대해가지고 멋있게 치른다고 해가지고 저도 초청을 받았는데, 여러분도 시간 되시면 19일날 토요일입니다. 10시 거기 오세요. 그러면 아마 좋은 광경을 보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험마공신과 말 문화에 관한 해설사 역할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그러면 이 말 문화, 또 말의 역사, 또 우리나라 말산업 현황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인가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하는 개념으로 첫 시간에 이 강의를 넣었어요. 그래서 한번 쭉 훑어보신다라는 개념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 이용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언뜻 보면 우리 생활에 말을 그렇게 많이 이용해 왔나 싶지만, 사실 이 말 이용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본격적으로 말을 잡아서 이제 인류가 사육 관리하기 시작한 지가 벌써 한 5,000년 됐어요. 5,000년.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부터 말을 사육 관리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절에 이 말 사육이라고 하는 게 마구간도 있어야 되고, 말 이렇게 방목시킬 수 있는 무슨 펜스나 이런 시설이 있어야 될 텐데, 과연 그 시절에 그런 시설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도 살 수 있는 거처가 발달이 안 돼서 토굴에 살거나 문막에 살거나 하는 시절인데, 어떻게 말을 사육했단 말인가 하는 이제 의구심이 생겨요. 그래서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말은 이게 이제 사람하고의 유대 관계,
결국 사람이 말은 기본적으로 무리를 지어서 사는 동물이잖아요. 사람이 한 마리씩 떼어서 마구간에 집어 넣으니까 한 마리씩 살지, 이 혼자 떨어져 있으면 굉장히 불안을 느끼는 동물이에요. 무리를 지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말은 다른 동물에 비해서 말들 간의 말무리 속에서 질서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서열 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서열 의식. 그래서 두 마리가 있으면 반드시 위아래가 결정돼야 돼요. 세 마리 있으면 상중하가 결정이 돼야 돼요. 세 마리 있는데 또 어디선가 말이 한 마리 온다 들어오면 또 짧은 시간에 서열 다툼을 해서 빨리 서열 정리를 끝내요. 이 서열 정리를 늦게 하면 할수록 자기들끼리 좌충우돌하다가 외부의 다른 포식 동물의 공격을 받기가 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열을 빨리 정하고 정해진 서열을 잘 따르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이제 그 서열을 정하고 또 그 규칙을 잘 따르고 하기 위해서는 자기들끼리의 소통 능력이 대단합니다. 그게 소통이 안 되면 서열을 실행할 수가 없어요. 이 소통 능력이 한마디로 이제 눈치입니다. 눈치가 굉장히 빨라요. 제가 볼 때 사람보다 몇 배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이 어디 초지에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 것 같아도 사람이 다가갈 때 멍청하게 바라보거나 아니면 딴짓하거나 하는 것 같지만 그 말은 다가오는 사람에 대한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펴요. 다 스캔해요. 저 인간이 왜 나한테 접근하지? 나를 해치지는 않을까? 나에게 뭘 주려고 지금 오는 걸까?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말들 간의 어떤 유대나 서열이나 이제 이런 것이 가능했던 것이 말들의 그런 눈치, 한마디로 교감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마구간이 없어도 말을 묶어놓을 어떤 펜스가 없어도 사람이 말을 사육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에요. 왜냐? 말들은 무리를 지어서 사는데 간혹 무리를 벗어나는 말들이 있어요. 힘이 딸리거나 아니면 병에 들어있거나 말들이 이렇게 무리가 이동하다가 낙오되는 말들이 발생합니다. 그때도 사람이 말을 잡을 수 있는 특별한 도구가 없었기 때문에 건강하고 활력 있고 멀쩡한 말은 잡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낙오된 말을 데려다가 밥을 주고 보살펴주고 키운 거예요. 그 말은 이미 낙오돼서 동족은 주변에 없어요. 다른 말은 없어요. 근데 나를 보살펴주는 사람이란 인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교감을 하면서 그 서열이 정해지고 나는 이 사람을 따라야 되겠다. 그래서 풀어놔도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의 습성 중에는 귀소성이라는 게 있어요. 귀소성. 말의 습성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분집성이고, 분집성. 두 번째 사회성이 사회성이란 결국 서열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귀소성이에요. 귀소성. 자기 집을 잘 찾아와요. 귀신같이. 마구간이 한 10개가 있다고 하자. 그럼 말을 10마리를 키워요. 날씨가 좋아서 방목장이 다 내놨어요. 그런데 저녁밥을 줄 시간이 돼서 말을 마구간으로 데리고 들어와야 돼요. 근데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이게 다 일일이 붙잡고 한 마리씩 끌어들으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각 마구간에 사료통에다가 사료를 조금씩 넣어놓고 저 방목장 문만 탁 열어주면 말들이 용케 자기
집으로 찾아가는데 절대로 남의 마방으로 들어가는 일이 없어요. 정확하게 자기 마방으로 찾아 들어가요. 그게 귀소성. 그건 단순한 얘기지만 실험을 했어요. 30km를 말을 데리고 자기 집에서 멀리 떨어진 30km 떨어진 곳에 말을 데리고 가서 거기다 말을 풀어놓습니다. 근데 갈 때 혹시 말이 가는 길을 다 외우고 갈까 해서 다 가려요. 말이 밖을 못 보게 가리고 데리고 가서 30km 떨어진 지점에서 말을 풀어놓으니 3일 만에 자기 집으로 찾아와요. 이게 이제 아직도 그 원리는 정확하게 규명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철새들이 예를 들어 제비가 작년에 왔던 제비가 올해 또 오잖아요. 대부분 그 제비예요. 다른 제비가 아닙니다. 작년에 여기서 집을 짓고 알을 낳고 새끼가 부화돼서 자라잖아요. 그러면 강남 간다고 가잖아요. 갔다가 봄이 되면 다시 와요. 우리 집에서 부화된 제비입니다. 그게 귀소성입니다. 그게 말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비나 철새나 하여튼 뭐 말이나 또 뭐 연어나 이런 것들이 자기 고향을 찾아가는 원리는 아직도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부 이론이 그런 동물은 지구자기를 감지한다. 지구자기. 이 지구상에는 이제 지구 스스로에서 발생된 자력선이 있어요. 여기도 남극이 있고 북극이 있잖아요. 자석에도 양극이 있고 음극이 있어요. 자력선이 양극에서 나와서 음극으로 들어가요. 북극에서 나와서 남극으로 들어간다든지 이러면서 형성된 지구 자기가 지역별로 그 코드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강도가 다르든 뭐 세기가 다르든 어쨌든 그 다른 지구 자기의 특성을 동물들이 몸에 익혔다가 감지했다가 다시 찾아간다. 이런 이제 이론이 있어요. 아직도 뭐 증명은 안 됐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말은 어쨌든 귀소 본능이 있어서 정확하게 자기 집을 찾아가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 우리를 치고 가두어서 키우지 않더라도 밖에 나가서 풀을 뜯다가 저녁에 해가 지면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5,000년 전부터 우리 인간이 말을 사육했다. 이 대목에서 말이란 동물은 그냥 개나 돼지, 소, 물론 개도 진돗개 같이 이 귀소 본능, 자기 집을 잘 찾아가는 그런 동물, 개도 있죠. 어쨌든 이런 특별한 능력을 가진 동물이기 때문에 이 사람과 밀접한 문화, 역사를 같이 할 수 있었고 또 충성심이 대단합니다. 말은 야생에 있는 말, 야생 본능이 있는 말을 데려다가 훈련시켜서 그걸 순치라고 해요. 순치를 시켜서 사람 편으로 만들고 사람이 가르치고 사람이 시키는 일을 정확히 잘 따라 할 수 있도록 일단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을 위해서 충성을 합니다. 개도 그렇게 한다고 하죠. 근데 말도 그런 특성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이제 전쟁을 생각해보죠. 전쟁, 전투에 나갔어요. 양쪽 군사가 서로 말을 타고 이제 격돌을 한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뭐 총과 칼을 가지고 싸웠지만 근대에는 이제 막 포탄도 떨어지고 막 주변 옆에서 굉장한 소음이 들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기승자의 명령이나 지시를 정확히 따르지 않으면 전술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을 타고 전쟁에 나가서 전술 수행한다는 것은 그 아수라장에서도 온 이 말의
그 모든 감각은 기승자한테 달립니다. 기승자의 명령만 기다리는 거예요. 왼쪽으로 하면 왼쪽 가고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 가고 달려가라면 달리고 쓰라 하면 쓰고 이게 가능했기 때문에 전쟁에 활용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말의 이런 특성이 사람과 이제 융합이 돼서 인간의 문화, 역사가 발전하는데 굉장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 말을 최초로 활용하기 시작한 것은 아무래도 이제 고기용으로 잡아먹었던 거죠. 고기용으로. 그것도 이제 힘없는 말, 병든 말, 못 달리는 말은 식용으로 활용이 된 거예요. 그게 이제 구석기 시대, 약 25,000년 전부터 식용으로 활용되다가 신석기 시대에 접어들면서 인간이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또 이제 정착 생활을 하게 되면서 이제 말을 활용하고 말을 이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 농경용이라든지 또 뭐 운송, 이동 이런 용으로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최초로 말을 본격적으로 사육하고 활용했던 지역이 지금의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 약간 북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계절이 뚜렷한 곳입니다. 봄에 풀이 잘 자라고 여름에 왕성하고 가을에는 풀이 어느 정도 사라지고 겨울이 있고 다시 또 봄이 오고 이런 사계절이 뚜렷한 곳. 우크라이나도 흑해 연화는 굉장히 기후가 온화하고 따뜻했다고 해요. 이 카자흐스탄은 이 보타이 문화라고 카자흐스탄의 신석기 문화예요. 보타이 문화. 이때 이제 말 사육을 한 흔적이 많이 발견된다. 이런 역사들이 있고요. 우리나라에는 청동기 시대 때 말이 들어왔다고 해요. 이 카자흐스탄이 이제 말 발생의 발상지, 발상 중심지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가 말이 이제 발상될 수 있었던 환경은 굉장히 풍부한 초지, 초원, 온화한 기후 이런 것들이 원인이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말 개체 수가 늘어나면서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요. 북쪽으로도 가고 동서쪽으로도 확장이 되고 남쪽으로도 내려가고. 북쪽으로 간 말은 추위에 견디기 위해서 이제 말들이 이제 피부가 두꺼워지고 털이 길어지고 지방이 피하에 많이 쌓이면서 몸집이 커지고 발굽이 눈 위에서도 잘 안 빠지고 걷기 위해서 굉장히 넓어져요. 발굽이. 그래서 체중이 대략 1000kg, 그러니까 1톤에 가까운 말로 성장을 합니다. 북쪽으로 간 말들이. 이 남쪽으로 간 말들은 이제 기후가 온화하고 또는 덥고 하니까 이제 털이 짧아져요. 어떤 말 보면 거의 털이 없는 것 같이 스킨, 피부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말도 있어요. 그 피하에 지나가는 정맥 혈관이 다 이렇게 노출돼 보일 정도로. 혹시 한혈마라고 아세요? 한혈마? 한혈. 모르겠습니다. 예, 땀한 피혈. 말이 달리면 땀이 날 거 아닙니까? 닦아보면 붉은기가, 땀에 붉은기가. 그게 이제 피가 섞인 땀이다. 한혈마라. 그게 이제 아칼데케라고 하는 말 품종인데요. 굉장히 털이 짧아요. 그냥 피부 같아요. 옛날에는 이제 중국에서는 그런 말을 적토마라고 했답니다. 적토마. 달리는 속도가 엄청 빠른 거예요. 굉장히 빠르고 심지어 나르는 제비보다도 빠르다. 뭐 이래가지고 가끔 동상에 보면 발 밑에 제비가 붙어 있어요. 그런 그 뭐지
동상 같은 것들이 중국이나 중앙아시아 쪽 가면은 그런 한헐마 동상이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날씨가 좋은 곳에는 말이 날씬하고 피부가 아주 얇고 또 운동 능력이 굉장히 좋아서 빠르고 심장도 잘 발달되어 있고 또 그런 말들은 적혈구 수가 많아요. 빨리 달려야 되니까 이 산소 운반 근육의 산소 운반을 빨리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혈구 수가 많고 그런 말을 또 열혈종 자 북쪽에 크고 덩치 크고 동작이 느리고 피부 두꺼운 말들은 이제 냉혈종이라고 해요. 피가 차서 냉혈종이 아니고 추운 지역에서 발상한 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말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 나가는 것이 이제 신석기 후반 청동기 시대. 그래서 이제 말들이 이제 다각적으로 활용이 돼요. 농경, 운송, 예식, 뭐 사냥, 전쟁, 뭐 오락할 것 없이 이 사람이 생활하는 게 아주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동물이죠. 특히나 이 먹이, 이 식용으로 뭐 소고기도 좋고 돼지고기도 좋아요. 근데 이 말고기가 일본에서는 소고기 두세 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말고기가 소고기보다 싸요. 또 잘 안 팔고. 이건 이제 민족성 차이입니다. 유럽도 말고기 좋아합니다. 말고기 고급 요리 식당도 많고. 일본 가면 구마모토 같은 데는 아예 말고기 관광 그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아주 다양한 요리들이 발달이 되어 있고요. 이 말고기에는 특히 이 지방산, 불포화 지방산, 또 파이미톨레산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많이 섭취해도 건강에 오히려 해롭지 않고 좋은 측면이 있고 또 철분 같은 게 철분이 풍부한 이유는 다른 동물에 비해서 적혈구가 많아요. 왜? 빨리 달려야 되니까. 적혈구에는 헤모글로빈이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철분이 건강식으로도 좋은 측면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제주도에 한 10년 전만 해도 한 50개소 말고기 식당이 있었어요. 최근에는 한 30여 개밖에 안 남았어요. 줄더라고. 왜 그런가 했더니 점점 말고기를 찾는 관광객이 줄어들어요. 우리 제주 분들은 옛날에 이제 추렴이라고 해서 동네 말 한 마리 잡아서 동네 분들이 나눠 먹기도 하고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요. 육지 분들은 말고기를 좀 이렇게 터부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말고기를 먹으면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진. 그게 이제 역사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 특히 조선시대 때 많은 외침을 받으면서 이 전마로 말들을 공출을 많이 했거든요. 특히 제주도에서 헌마공신도 그 시절에 국가의 재난 때문에 전쟁 때문에 말이 필요한데 말이 없으니까 원래는 국립목장에서 키운 말들을 데려다가 전쟁에 활용하거나 아니면 명나라, 청나라 조공을 하거나 했어요. 그래서 전국의 국립목장이 한 170개 됐습니다. 국가에서 직접 말을 키우는 국립목장이에요. 그런데 그 국립목장의 말이 씨가 마르니까 개인 목장, 개인인
김만일 한마공신한테 말을 달라고 한 거예요. 이분은 말을 키우는 재주가 좋아서 한때는 뭐 그냥 정확한 기록은 아니지만 거의 10,000마리 가까운 말도 키웠다고. 그 본거지가 이제 의귀리에서 어디까지? 교래리까지. 그 일대의 목장이 다 이제 김만일 목장이었다고. 그 정도로 넓은 땅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많은 말을 키웠는데 그 말들을 이제 갖다 바친 거죠. 개인만. 그 정도로 이제 말이 부족한 상황이 되니까 나라에서 말을 함부로 잡아먹으면 안 된다라는 지침을 내린 거예요. 근데 그래도 먹을 게 없으니까 또 내가 키우는 말인데 이게 잡아먹잖아요. 걸리면 엄청난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말은 먹으면 안 돼. 말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라는 인식이 국민들한테 널리 퍼져서 그게 오늘날까지 각인돼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는 이 동물 복지 인식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한 10년 전만 해도 말고기 먹는 거 가지고 누가 이렇게 막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는데 최근에 그 뭐 동물 자유연대라든지 뭐 카라 이런 동물 복지 단체들이 나서서 지금 말 도축하는 거에 대한 지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는 말도 가축입니다. 가축은 도축해서 식육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제 정서적으로 그냥 고기를 먹기 위해서 키우던 소나 돼지는 모르겠는데 말을 사람하고 이렇게 교감을 하던 동물을 잡아서 고기를 먹는다 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자꾸 증폭시켜요. 그래서 이제 말고기 먹는 것에 대한 이제 좀 네거티브 분위기를 많이 형성을 해서 그런지 아니면 국민들이 스스로 동물에 대한 애호심리가 또 굉장히 특히 반려동물 1,500만 반려동물 시대 가정에서 가족같이 키우는 동물이 1,500만 마리나 된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반려동물 산업이 블루칩 산업이 됐어요. 저도 수의사지만 어떤 때는 제가 말 수의사를 하지 말고 차라리 반려동물 수의사를 할 걸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수익도 좋고 엄청 지금 동물병원들이 난리가 아닙니다. 제가 돼지를 가지고 공연을 하는 그런 농장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가보셨을 거예요. 우리 제주도에 미끄럼틀 계단을 쭉 타고 돼지가 떼로 올라와서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면 사료를 이렇게 딱 주거든요. 돼지들은 즐거워서 하는 것 같아요. 왜? 계단 타고 막 경쟁적으로 올라가고 또 미끄럼 그것도 처음에는 좀 겁났겠지만은 익숙해져서 막 즐겁게 미끄럼 타고 내려와서 또 각자 사료통 하나씩 끌어안고 사료 먹고 막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걸 관람하던 관객들 중에 일부는 저거 동물학대 아니야? 하는 의문을 제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 속에 끼어서 그걸 관람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 저걸 동물학대로 보기도 하는구나. 돼지쇼가 지나가니까 거위들이 또 올라가더라고요. 거위들이 올라가는데
거위들은 미끄럼틀 타고 내릴 때 날개를 접고 내리겠어요? 피고 내리겠어요? 펴고 내려요. 왜? 공기 저항으로 좀 천천히 내려가려고. 근데 내려가기 전에 안 내려가려고 굉장히 반항을 해요. 미끄러움이 좀 무서운가 봐요, 거위는. 근데 뒤에서 밀고 오는 거위 떼가 계속 밀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날개를 퍼덕이면서 내려오는 장면을 보고 또 동물학대다.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말도 함부로 잡아먹을 수가 없는 세상이 됐구나. 그렇게 느껴요. 어쨌거나 우리 제주도, 그러니까 제주도가 아니라 우리가 말산업 육성법이라고 10여 년 전에 2011년도에 말이라고 하는 동물만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었어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래서 그때 지향했던 게 10만 두의 말을 키우겠다, 우리나라에. 그 당시는 만여도 뭐 한 2만 두 정도의 말이 있었는데 5배 이상 늘려서 10만 두의 말을 키우겠다. 그때 장관이 정태평 장관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제가 마사회에 있었는데 우리 마사회 직원들을 일본 구마모토에 막 파견해서 그 말고기 산업, 마육 산업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를 해라 해서 우리 직원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이게 10만 두를 만들기 위해서는 승용마로 해서 승마 산업으로 10만 두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승마 인구가 그렇게 갑자기 늘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제 마육 산업, 말고기 이 수요를 늘리고 생산,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말을 10만 두로 키우자. 이제 이런 정책을 하는 게 13년 전이에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마사회에서 1년에 1,500두의 경주 태역마가 나옵니다. 이 말들을 한 마리도 도축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게 동물복지단체의 주장이에요. 왜? 써먹다가 왜 도축을 해? 멀쩡히 생명이 붙어있는 말을 재활용해라, 재활용. 승용마로 쓰든 어떤 다른 용도로 쓰든 정활용 용도가 없으면 넓은 목장을 만들어 각 시도별로 군데군데 만들어서 그냥 자연 방목시켜라. 편안히 여생을 보내다가 죽게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이걸 법제화하기 위해서 이 단체 일원들이 끊임없이 국회를 방문하고 국회의원들을 섭외해서 이제 법을 만들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제주도도 어쨌든 이런 상황이 올 줄을 모르고 비육용 말 한 600kg, 700kg 되는 그 아까 말씀드린 냉혈종, 콜드블러드 이게 이제 비육 속도가 굉장히 빠르니까 이 말을 100여도 도입을 해다가 농가에 나눠줬어요. 우리 제주도도 마육산업 하자 해가지고 그 말들이 사실은 많이 죽었어요. 왜 그러냐? 새끼 낳다가 죽어. 또 새끼가 제대로 우리 환경에 안 맞아서 죽어. 또 살이 비육돼서 증체되는 속도에 비해서 먹는 사료량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막 풀이 좋은 다른 나라에서는 풀을 공짜로 뜯어 먹기는 되는데 우리 제주도에서는 전부 그걸 사료로 키워야 되니까 수지가 안 맞아. 그래서 이제 그런 말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일본에서 우리 제주도에 이제 고기용 말을 사갔습니다. 엊그제 뉴스에도 나왔어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은 말고기 좋아하니까 아직도. 그리고 제주도산 말이 또 이 육질도 좋고 맛이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갔어요. 네. 이거 보고 괜찮으면 이제 계속 사갈 모양이에요. 근데 이번에 팔아먹은 것은
그 전문 비육용 말 외국에서 도입해다가 우리가 이제 비육을 시켜서 우리 자체 비육말로 하려고 했던 말 안 팔린 거 이번에 파는 거고요. 제가 보건대는 앞으로는 우리 제주말, 토종 제주말. 그러니까 옛날부터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80년대 중후반,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와가지고 여기 제주도 현지 실사 처음 대통령 되고 와가지고 물어본 게 말 몇 마리나 있냐고 물어봤대요. 제주도에. 왜? 말의 고장이니까. 근데 그때 당시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1,500도, 1,600도 정도밖에 없었답니다. 말이. 왜? 잡아먹기도 했지만 일본 사람들이 우리 제주말 말고기 좋다고 많이 사갔어요. 그래서 이 제주도에 이 말의 고장에 말이 천 몇 도 있다는 건 이건 멸종의 수준이다. 그러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말을 좀 더 두수를 늘려라 해가지고 그게 농림부 거쳐서 결국은 마사회로 또 떨어졌어요. 그게 방법이 말 두수를 어떻게 늘려요? 농가에 뭐 돈이 돼야 말을 사육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주 경마장을 만든 거예요. 1990년도에 제주 경마장을 만들어서 그런 말을 가지고 경마를 시행하니까 경마에 상금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상금을 또 1, 2, 3, 4, 5등까지 한 말들에게 나눠주니까 그 상금을 타기 위해서 마주들이 생기고 마주들이 말을 사고 말이 팔리니까 생산을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제주마, 순수 제주마는 한 6,000두가 등록이 되어 있고요. 또 제주마가 그렇게 두수가 늘어나기 전에는 한라마라고 더러블의 큰 경주마하고 제주마 사이 잡종, 지금 흔히 승마장 가면 체험 승마로 많이 활용되는 말, 그게 한라마예요. 그게 한 지금 3, 4천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10,000두 정도로 늘어나는 거죠. 그거 말고도 이제 마사회에서 뛰는 큰 경주말이 있잖아요. 그거 생산 본거지를 제주도로 95년도에 옮겼어요. 그래가지고 교래리 가면은 마사회 경주마 목장이 있는데 거기를 중심으로 제주 전역에 약 150 농가가 있습니다. 경주마를 생산하는 농가. 거기서 보유하는 말이 한 5,000두예요. 5,000두. 어미마. 막 갓 태어나 오래 태어난 망아지 1세마, 2세마. 이제 만 2세가 넘으면 이제 팔려서 경마장으로 가는 거예요. 이 말의 용도는 과거에 농사용으로 많이 썼잖아요. 육지는 소를 많이 썼어요. 닭가리, 뭐 썰애질 이런 거 할 때.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아버님이 소를 이용해서 밥 갈고 썰이하고 하는 거 많이 봤는데 제주도는 말을 가지고 많이 했잖아요. 특히 이제 이 남태 밥 이렇게 씨앗을 뿌리고 바람에 날아가지 못하도록 밟아주는 약, 남태 이런 거. 최근에도 제주 경마장에서 제주마 축제하면 이제 이런 것들을 재현을 해요. 연자방아도 이제 곡식을 정미할 때 사용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박물관에만 가 있는 실정이죠. 유럽도 마찬가지로 말을 이용해서 농사를 많이 지었고 사실은 유럽은 땅이 넓고 촉지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농경보다는 목축이 발달되어 있죠. 목축. 그래서 말 자체를 목축으로 생산하거나 아니면 소나 양 생산할 때 말을 활용하죠. 그게 이제 미국에 넘어와서 카우보이가 되는데 뭐 교통, 운송, 전쟁, 뭐 하여튼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모든 곳에 이제 말이 활용되기 시작한 거예요. 본격적으로. 그래서 제일 유용한 게 아무래도 말에 이제 달리는 속도를 이용한 교통과 힘을 이용한 운송 이런 것들.
15세기 그러니까 BC 1500년이면은 지금 한 4500년 3500년 전이잖아요. 이때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말 마차. 예. 근데 이제 전쟁에 주로 활용됐기 때문에 전차라고 하는데 이런 걸 만들어서 활용했고 BC 1000년경 한 3000년 전에 그리스 사람들이 제갈을 만들었다. 이게 이제 말에게 제갈을 물린 것이 획기적인 혁명이니까. 왜?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제갈을 물림으로써 이제 승마도 가능이 좋고 말의 움직임을 쉽게 통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을 이용한 본격적인 산업이 이 제갈이 만들어지면서 시작됐죠. 중국에는 언제부터 말을 사육했냐 했더니 뭐 신석기 마렵이라고 그래, 융산문학이라고 하는데 아마 우리나라의 신석기 시대 뭐 빗살무늬 토기 이런 거 만들어질 거의 같은 무렵인 걸로 보여요. 이때 말의 흔적이 왜 발견되냐면 키우던 말이 죽으면 그 뼈를 대부분 신석기인들은 그 강 유역에 살았잖아요. 왜? 그 먹거리를 얻기가 편하니까. 주로 쉽게 잡는 게 조개. 그러면 조개를 먹고 버려요. 집 근처에다가. 그게 쌓이면 그게 폐총이 되잖아요. 조개는 석회 성분이 많기 때문에 쉽게 안 썩어. 그냥 오랫동안 유지가 돼서 오늘날에도 발굴이 돼요. 그 조개 무덤 속에 말뼈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석기 시대부터 말을 사육하고 또 잡아먹고 했구나 하는 흔적들이 지금 발견이 되는 거거든요. 영국이 사실은 이 말 문화, 근대 말 문화의 이제 그 뭐랄까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말이 들어간 거는 최근에 들어간 거예요. BC 55년. 아무래도 섬나라이기 때문에 말이 건너가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주도에서 이 말을 가지고 교통용으로 활용했던 사례들이 역사적인 사진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사진들이고요. 특히 이제 말의 속도를 이용한 통신,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옛날 그 역참제도 파발만이라고 있었잖아요. 이 역참제도는 사실 명나라 때부터 운영되던 통신 방법. 우리나라는 이제 조선 인조 때 그걸 이제 벤치마킹 해가지고 했죠. 그게 보통 이제 한 20리, 30리마다 이제 역참을 설치해 놓고 말을 바꿔서 갈아타면서 이제 소식을 전달하고 하는데 하루에 보통 한 300리 정도, 120km 정도 그렇게 이제 소식을 전달. 원래 중국에서 한 500리, 그러니까 한 1.56배는 더 빨랐던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거기는 평지가 많고 우리는 산악이 많고 강이 있고 하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통신용으로 공수나 봉화 이런 것들이 이제 임진왜란 때 여러 가지 막 단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왜군들이 들어와서 막 공수대 없애버려. 그러면 소식을 전달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이런 역참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시작했다라는 이제 역사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미 아메리카 대륙이 이제 유럽인들에 의해서 개척이 되고 할 때 이제 포니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포니 익스프레스. 1600년대 동부에서 서부까지 약
3,200km를 마차를 타고 소식을 전하려고 하면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렸다. 그런데 그러면 너무 소식이 늦다 해서 이제 포니를 타고 우리나라 역참제도하고 비슷하게 말을 갈아타면서 이제 이동하는데 이제 그건 회사가 있어요. 회사가 역참은 국가가 있지만 포니 익스프레스는 회사가 만들어져서 그 통신 회사를 운영을 했는데 열흘 만에 미 동부 해안에서 캘리포니아 서부 해안까지 열흘 만에 주파를 하는 하루에 약 300km씩 주파하는 엄청난 속도로 소식을 전달하는데 이제 이게 포니 익스프레스가 활용이 됐다. 근데 애석하게도 한 1년 반, 2년 가까이 하다가 망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전신환이 개발이 된 거예요. 전신환. 전보가 이제 개발이 돼서 이게 활용되기 시작하니까 뭐 말로 뛰는 거는 이제 비교할 바가 안 되죠. 그래서 회사가 문을 닫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운송용으로도 많이 활용되죠. 뭐 옛날 마차는 대표적인 운송 수단이었고, 뭐 꼭 마차가 아니라도 등짐으로 험악한 험준한 산길을 이동하는데 이제 말이 많이 활용됐죠. 실크로드 같은 건 대표적인 예입니다. 중국의 이제 항무제가 중국의 그 특산품 비단을 유럽에 팔아먹기 위해서 개척한 게 비단길이잖아요. 실크로드. 이게 장장 6,400km입니다. 6,400km. 그거를 이제 말을 이용해서 뭐 중국의 비단이나 뭐 항아리, 도자기 이런 것들을 유럽에 팔아먹고 또 향료나 뭐 향신료 이런 것들 또 사오 하던 그 역할을 많이 했다. 말, 당나귀, 나귀 이런 것들이 운송용으로 활용이 된다. 또 하나 대표적인 게 이제 전쟁이죠. 전쟁. 말의 그 위험, 또 덩치, 속도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말이 없는 나라는 나라가 아니다. 중국 속담에 말등은 나라를 만든다. 말이 없으면 나라가 없다. 이런 말이 생길 정도로 결국은 말은 영토를 확장하거나 아니면 영토를 수호하거나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이런 측면에서 바로 우리 김만일 한마공 시인이 혁혁한 역사적인 업적을 이뤘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어떤 시대 상황 때문에 그런 역사들이 기록됐다가도 다 삭제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지금 일부 역사학자나 이제 아까 권무일 선생님 같은 이런 분들이 이제 조금씩 이 편린된 역사 조각을 모아서 지금 이제 재구성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잘 포장을 하고 역사적 이제 증거들을 잘 수집을 해서 다시 우리 역사적인 위대한 인물로 부각을 시켜야 우리 제주도의 역사 문화가 바르게 설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바로 이제 홍보 대사 역할을 하실 분들이 여러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와 관련된 강의들이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저는 아주 이제 빙산의 일각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좀 더 체계적인 강의들을 계속 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세계적으로도 뭐 엄청났던 그 대제국의 역사들이 있잖아요. 알렉산드로, 뭐 로마 제국의 역사, 징기스칸, 몽골 제국의 역사라든지 나폴레옹 역사 또
한무제 역사라든지는 엄청난 대제국을 이룩한 그런 역사 속에서 말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이야기다. 다 말이 등장하고 말이 역할을 하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제국이 한번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은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침략해서 뭐 약탈하고 착취하고 지배하고 하는 그런 개념뿐만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섞이는 어떤 문화적인 교류, 인식의 교류, 생각의 교류, 철학의 교류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일어났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인류 문화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고 그게 그 가교 역할이 바로 말이었다. 그래서 말을 통해서 인류는 엄청난 혜택을 입었다. 뭐 감히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먹거리부터 시작해서 말은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갈기는 갓을 만들고 가죽은 신발을 만들고 힘줄은 악엽을 만들고 또 말의 힘은 농경이나 운송 수단으로 사용되고 속도는 통신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하여튼 인류 문화 발달하는데 헌신적 역할을 하는 동물이 말이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이미 우리가 이런 내용들은 막연히는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좀 더 확인을 해보는 그런 개념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과거에 이렇게 우리 인간이 말을 사용할 때 주로 말의 힘, 속도 이런 거를 활용하다 보니까 산업혁명, 18세기의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그런 말이 하는 역할을 이 기계가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의 용도가 갑자기 불필요해졌어요. 그러면 이 말들을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당황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말을 도축하기 시작합니다. 수없이 수십만 도씩. 그래서 일부는 가축의 사료로 활용이 되고 일부는 땅에 묻고 하면서 말의 가치가 폭락하게 됐죠. 그리고 말 관련 일을 하던 사람들도 다 일자리를 잃어버렸어요. 저는 걱정이 또 다른 혁명이 이제 다가오고 있잖아요. AI가 정말로 하루 자고 일어나면 진화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앞으로 10년 정도만 가면요. 제가 볼 때는 인류의 절반이 일자리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변화하고 혁명입니다. 근데 아직도 설사 그럴 날이 올까 하고 그냥 생각하고 있어요. 크게 대비도 못해요. 한쪽에서는 AI를 거부해요. 하지만 이거는 대세예요. 그냥 밀려오는 거예요. AI 시대가 10년 후에 엄청난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사라지던 무참히 죽어가던 말의 역사가 20세기가 되면서 다시 살아나요. 왜 살아나요? 산업혁명에 의해서 사람들이 일손을 덜어주니까 여가가 생겨. 기계가 일을 해줘서 돈을 버니까 부가 창출돼. 그래서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부자들이 많이 생깁니다. 사람들의 삶에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레저라는 개념이 생겨요. 레저 스포츠.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생각도 못하던 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말을 이용한 레저 스포츠. 이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 2차 대전까지는 말을 많이 활용했어요. 왜? 전쟁해야 되니까. 이후에 이제 말의 용도가 크게 두 가지 나와요. 하나는 경마, 하나는 승마로 나옵니다. 그래서
경마를 주축으로 하는 나라가 프랑스, 승마를 주축으로 발전시킨 나라가 독일입니다. 프랑스에는 한 200개 넘는 경마장이 있습니다. 독일은 지금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올림픽 승마 대회에서 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메달을 반 이상이 독일 출신 말들이 독일에 생산된 말들이 그 정도로 이제 이 말이 이제 레이저 스포츠 용도로 활용을 하게 됐다. 여기까지만 하고요. 앞으로의 말의 활용에 대한 것은 다음 시간에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막간이로에서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쉬시고요. 화장실은 바로